파트는 6강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반 토론, 경쟁식 토론, 대립 토론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개념과 특징, 그리고 전략, 의미, 직접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또 다양한 토론과 발제법 대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나눠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토론을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토론의 맛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럼 토론의 개념과 특징, 전략, 의미 3개를 우선 같이 볼게요. 토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독서 토론에서 이렇게 3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선 그 토론 중점으로 보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립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서로 설득하는 말하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반으로 익숙하지만 찬반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하나의 중점 주제를 두고 대립하는 각이 형성이 되게 짜고, 그렇게 링이랑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의 비유를 많이 해요. 어떤 규칙이 주어지고 너는 1000군이고 너는 100군이야, 알았지? 여기서 싸우는 거야. 이 시간 동안, 오케이? 이런 식의 규칙을 전제로 한 토론의 개념이 많이 이제 확립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찬반 토론, 경쟁식 토론, 대립 토론, 디베이트 이렇게 많은 용어로 쓰이는데 큰 개념은 비슷해요. 아예 그냥 원어 그대로 토론이란 말이 너무 넓게 쓰이니까 일부러 경쟁을 강조하려고 디베이트라는 말을 해서 디베이트 지도사라고 따로 이제 해서 찬반 토론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하면 뭔가 우리가 아까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자유로운 이야기를 일부러 비경쟁식 토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건 경쟁식 토론이고 우리는 이런 논쟁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비경쟁식 토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떤 각이 세워지는 거, 입장에 따라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입론하고 반론하고 이런 규칙은 굉장히 다양해요. TV 토론 대회마다 되게 다양하게 하고, 어떤 규칙을 가져오고 이런 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주장하고 반론하는 거예요. 내가 가벼운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그런 수다 같은 개념을 많이 덜어내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주장이 되고, 상대방의 한마디는 그 주장에 대한 반론, 기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 말하면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 탁 막혀요. 왜냐면 근거가 내 머리거든. 그거를 이제 인터넷 용어로는 뇌피셜이라 그래요. 근거가 뭔데? 공식적인 오피셜의 느낌이 아니라 네 뇌를 근거로 한 거잖아. 그럼 믿을 게 안 돼 라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말하기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과 반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거를 떠받치고 있는 게 결국 내 운영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자료를 같이 공유했지만 찬성의 기본 3가지, 반대 4가지, 4가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카드게임 하듯이 어떤 패를 낼 것이냐.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재밌는 예로 하나 빼기를 예로 들어요. 가위바위보 마찬가지고 내가 묵찌발을 낼 수 있는 건 다 알죠. 근데 그거를 내가 상대방의 패를 보고 내가 어느 걸 낼 건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전략을 짜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어떤 자료를 쓸 건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들 건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로 이제 그 포장을 하는 거죠. 내 주장과 반론을. 그리고 아주 임팩트 있게 최종 변론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성같이 완성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기본적인 토론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규칙이에요. 아까 어떤 분도 사실 우리 일하다 보면 논쟁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링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 사회자, 시간, 가장 어려운 게 시간이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각자 이렇게 자유토론식으로라고 해도 시간을 많이 재요. 그럼 시간을 재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덜어내야 될지. 여러분 과제에서도 어떤 분 제가 덜어내라고 한 분 있고 좀 더 하라고 한 분 있는데, 시간을 다 못 쓰는 것도 약간 어리석은지, 내게 준 자원을 활용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개싸움이랑 다른 건 사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가 딴 데로 샌다거나 너무 압도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뭔가 태도가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 사회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갯싸움과 다른 길거리 싸움과 다른 링 위의 스포츠의 개념으로 많이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상반된 주장과 근거, 그 전략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심사위원 같은 거 가서 심사 이제 지혜 같은 걸 보면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명확성. 여러분한테도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 가치관을 묻지 않고 이렇게 안 쳤잖아요. 나름 찬성과 반대를 미리 제공을 하고 안 쳤는데, 실제 대회할 때도 하루 전에 알려준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너의 입장을 주고 그 입장을 이제 명확하게 전달을 하느냐. 그러니까 말할 때부터 실제로 우리 전의 기수에서도 제가 사실 토론하면서 제가 사실 통일을 굉장히 찬성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 사실 누가 말에 힘을 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됐든 다 가치관도 가치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내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거에 이제 옥자국을 두고 말하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감점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 내용이 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 입장을 명확히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내 주장과 근거를 일관되게 계속 확립을 하느냐. 또 말하다 보면 내가 처음 했던 말이랑 뒤에 했던 말이랑 다른 게 가장 큰 약점으로 잡혀요. 그 앞에 분은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모순 아닌가요? 라고 하면 자승자박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히려 많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관되게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여기선 중요해서, 이걸 두 개가 가장 큰 배점이 쌓여요. 만약 30점 이렇게 쌓이면 태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장 그 토론에서의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과 독창성. 여러분이 논술도 마찬가지고 토론도 마찬가지고 핑퐁처럼 이제 주고받기만 하는 건 안정적이긴 한데, 그러면 기본 이제 베이스는 이제 올라온 거긴 하지만 거기서 내가 뭔가 변칙을 쓰거나 그랬을 때 상대방이 더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그런 예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때 독창성과 창의성을 주고 이거 뭔가 되게 신선하고 기발한데 여기서 뭔가 판이 바뀌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랬을 때 창의성과 독창성, 그 외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략으로 제가 링크를 여러분이 똑같이 걸어드릴 수 있는 건 그 말을 똑같이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예상이 있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만의 예시나 전략으로 포장을 할 건가라는 거를 좀 더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똑같은 패를 줘버리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게 왜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독창적인 패를 쓰고 상대방은 그 페이스에 말리고 그렇게 꼬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살아있는 현장이구나, 오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태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신경전은 일부러 많이 건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대회하기 전에 교육하고 이럴 땐 일부러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태도 점수가 한 3점 깎여요. 일부러 약간 싸가지 없게 하거나 너무 몰아붙이거나 해. 시간도 약간 어기거나 태도 점수 3점 깎여.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멘붕이 됐어요. 멘탈을 나갔어. 그래서 뒤에 잘 못해. 그래서 10점을 잃었어. 그러면 내가 3점을 잃었지만 10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약간 태도적으로 안 좋은 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약간 권장하는 토론 심사위원들도 있더라고. 너무 모범적이라서 재미가 약간 없었어, 이런 거는 약간 뭔가 열띤 거를 기대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우리가 태도 면에서는 존중할 건 존중하고, 서로 이제 뭐 끝나고 안 볼 사람들은 아니니까 괜히 나가서 싸움 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이거는 사회자의 재량. 그러니까 어디 마이크 대고 하는데 마이크를 꺼버리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시간을 약간 오버됐다거나 조금 과도한 말을 하면 마이크를 꺼버리기도 해요. 아예 박탈을 해버리기도 해요, 발언권을. 하여튼 여러 의미에서 이런 태도, 명확성, 일관성, 창의성의 기준으로 토론을 많이 이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통계를 많이 가져오죠.
요즘 청소년들 힘들잖아요. 요즘 청년들 힘들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죠. 근데 토론에서는 그거 할 때 근거를 대죠. 막 청년 실업자가 몇십만 명이고 청소년 중에 지금 뭐 어떤 통계를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게 70%고 막 이런 식의 통계를 많이 대서 내 말의 신뢰성을 확보를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라는 말을 충분히 하고 거기서 말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은근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통계 자체를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통계를 내가 어떤 통계를 가져오느냐, 그 통계의 출처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갖고 오는 통계와 상대방이 갖고 오는 통계가 달랐을 때 내가 준비한 게 있으면 제가 준비한 거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준비한 게 없으면 상대방이 건네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재밌는 건 제가 어떤 2015년 자료를 가져왔는데 옆에 사람이 2018년 자료를 가져왔어. 그 2018년 자료가 이겨요. 최신 자료? 더 믿음직하. 이런 식의 느낌들은 준비할 때마다 챙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준비를 많이 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통계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석학들이 토론하는 게 아닐 때는 석학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죠.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인용을 많이 하고 거기서 얻는 그런 신뢰감이 있죠. 내가 하는 말보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요 라는 식의 인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제 속담이나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더 쉽게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심사위원과 그리고 뒤에 배심원들 같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에게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발한 예시나 속담을 인용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상 마케팅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거. 오늘 통일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뭐 경제적 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다양한 근거들이 있지만 또 항상 나오는 감성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잖아요. 막 이런 거 있죠. 그 막 우리에서 보는 통일자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전략이 더 먹힐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비유,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하고 기발한 비유면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예시,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은 거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 근거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가장 힘이 세기도 해요. 내가 어디를 갔다 오고 어디를 경험한 이것의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게 수많은 일반적인 통계치보다 더 이제 와닿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경험, 이 정도의 전략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가져와서 그걸 포장해서 전달을 할 거냐. 그래서 더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런 전략을 썼을 때 상대방이 좀 흔들리고 거기 또 파고들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TV 나와서 토론했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나올 정도면 준비도 많이 했을 거고 나름 전문가인데 막 말리고 그게 여론에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 그 오고 가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어떤 준비를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현실은 다르다, 판은 다르다,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이론이 있지만 토론은 항상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과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규칙의 바탕을 둔 상호작용, 그래서 토론했을 때 듣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게 보면은 개싸움 같지만 그걸 받아들이려면 반론을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지 반응이 제대로 되고 반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할 때는 학생들은 자기 막 원고를 달달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원고를 짜서 원고를 달달 외우면 자기가 말할 것만 말해요. 그럼 얘가 A라고 말했으면 A에 대한 반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C 막 D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은 서로 몰라. 말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게 전제라서 내가 이만큼 준비했어도 그 하나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리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프레임 전환하는 것도 쓰고 내가 어떻게 내가 준비한 걸 꺼낼 수 있을까라는 전략도 막 쓰고 작전 타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리면 내가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내 말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다.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왜 싸우면서까지 보기 사이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논쟁을 하냐, 경쟁 토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독서 토론과도 다른 이 토론만의 좀 장점이 있어요. 축구에서 손을 못 쓰게 했잖아요. 손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나왔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입장에 한 이런 판을 짜놨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것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주제에 대한 깊은 이제 관심과 이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통일이라는 주제가 낯설지 않죠. 맨날 살아오면서 들어온 건데 이렇게 뭔가 주제를 중심으로 뭔가 찾아봤더니 아 이런 면이 있었네.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달라져요. 통계대면 달라지고 이러니까 입장도 달라지고. 전 정권에서의 다룬 토론과 이번 정권에서의 그 통일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 전 정권에서의 토론 이야기를 꺼냈을 때와 지금 정권에서 통일에 대한 나눴을 때 분위기부터 대한 자세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그때그때 내가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소년법이 논란이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조현병 이런 거 논란이 되잖아요. 그걸 토론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런 예시가 있고 이렇게 깊게 이해를 하게 되죠. 요즘 가장 이제 핫한 게 그 PC방 살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걔를 뭐 심신미약 이런 걸로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감형해주냐 안 해주냐, 청소년들 소년법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당연히 똑같이 처리해야지, 다 사형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 이런 법이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여기를 구제된 사람들도 있었네 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알 수 있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찬반이라는 구도를 형성해 두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점을 아예 정해줘요. 입체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말하는 것에 근거를 들어야 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반론을 하고 이러려면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막 디베이트 보내고 막 대회하고 거의 토론 대회는 나라 돈으로 많이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부터 해서 언론재단부터 해서 많은 게 하는 이유는 논리적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당연히 찬성인 것 같지만 당연한 건 없다. 찾아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의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거를 이제 하면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토론은 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설득적으로 전략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토론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자체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봤을 땐 싸우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 대화가 자연스러워진다. 이렇게 강한 토론까지 아주 이렇게 편하게 하다 보면 그 외에 이제 가벼운 토론은 더 쉽게 할 수 있고 일상생활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이나 의견을 좁히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가장 이런 논쟁식 토론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렇죠. 기본 그런 이스라엘부터 해서 유럽 쪽이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러면 싸우면 안 되는데 라고 싶지만 그 끝나고 나면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요. 이야기하다가 또 어떤 중점이 생기면 또 거기서 막 서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막 싸우지 마, 그런 민감한 주제 꺼내지 마 라고 하지만 이런 주제를 꺼내지 않으면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TV 얘기하고 내 가십거리만 얘기해야 돼? 이런 사회적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 더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더 말을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주체적이나 개인성을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오히려 이런 이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문화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친다. 전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 토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대학생 토론 배틀부터 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시청률에 올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만들어내는 게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회적으로 의미를 확장해서 봤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보수적이게 된다는 게 어떤 기본의 가치관이 좀 고정되고 이렇게 얼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놓여진 것, 살고 있는데 이미 놓여진 게 있으면 지금 이미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이미 놓여진 거죠. 기본 이제 이런 디베이트 전제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생깁니다. 통일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가치관을 전복하려는 시도죠.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그럼 둘이 막 토론을 하고 이래서 다음에 조화 균형이 어느 안을 내놔요. 근데 이 안이 시간이 지나면 얘도 굳어버리죠. 이미 놓여진 게 되죠. 그러면 또 반대가 생겨요. 그럼 둘이 또 이제 찬반 토론을 하고 열심히 대화로 나눠서 더 나아진 걸 나가요. 그래서 이게 정반합이라고 사회가 뭐 이렇게 진보하는 변증법적 논리라고 하는데 그런 철학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보다 보면 고인물을 썩는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럼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고 거기서 또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본 지금은 토론의 논제도 되게 다양하게 쓰이지만 원래의 토론의 논제에서는 이미 놓여진 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논제 자체는 통일을 해야 한다예요. 지금 현실이 되지 않은 것, 전복하는 진보 측의 주장을 내세우고 여기서는 거기에 반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계속 통일을 해야 된다. 지금 있는 거 바꿔야 된다. 얘네는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원래 기본 논제 형성은 그렇게 돼요. 근데 요즘은 TV에서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개념을 갖고 이게 토론을 이해하시면 이게 좀 왜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의미가 있구나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는 걸로 대충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